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렉 디 솔라 프라이스 메달 2023 수상자가 발표되었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데렉 디 솔라 프라이스 메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2023년도 수상자인 닥터 케빈 보약과 닥터 리차드 클라반스의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메일을 보면 이제 이번에 2023년도 프라이스 메달의 수상자는 한 명이 아니라 팀한테 주어졌죠. 그룹이어서 두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그룹은 두 명의 그룹이 아니라 두 명의 사람이 하나의 그룹을 해서 지금까지 했는 연구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이번 2023년도 프라이스 메달을 받았죠. 이 프라이스 메달은 그러니까 이번 2023년도 7월 달에 개최되는, 미국에서 개최되네요. 미국의 인디아나 주의 블루밍턴이라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19차 ISSI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 상을 수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프라이스 미모리얼 메달의 역사와 를 알기 위해 가지고 이 웹사이트에 잠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메일은 그러니까 사이언토메트릭스라고 하는 학술지, 유명한 국제적인 학술지죠. 과학 계량학의 하는 학술지인데, 이 학술지에 그러니까 편집위원들, 심사위원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저명한 디스팅귀시드 리뷰 보드 사람들한테 이제 투표를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을 이제 주관한 것은 이 사이언토메트릭스라는 학술지의 그 에디터 인 치프 편집위원장인 볼프강 그랜처 교수가 담당을 했어요. 자, 먼저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된 이 두 명, 이 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프라이스 메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언토메트릭스 과학 계량학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데렉티 솔라 프라이스 메달은 그러니까 ISSI는 그러니까 학회의 이름이에요. 학회 이름이 약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ISSI의 컨퍼런스에서 그러니까 수상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러니까 1993년도 이 학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프라이스 메달은 이제 내가 프라이스 메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느냐 하면은, 이 프라이스 메달은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가지고 또 동료 학자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언토메트릭스 이 저널을 처음으로 창시를 했는 그러니까 파운더죠, 파운더 하고 이 사이언토메트릭스 저널을 그러니까 파운더로서 계속 운영해 왔던 티보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있었어요. 이 티보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이 프라이스 메달을 만들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냈다는 거죠. 이 프라이스 메달. 그래서 이란 시상식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프라이스 메달은 어떤 과학자들한테 주어지냐라면, 앞서 얘기했듯이 Quantitative Studies of Science, 과학을 계량적으로 연구하는 것, 다시 말해가지고 과학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과학의 구조 등, 그렇죠? 혹은 특정한 과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걸 계량적으로 쿼너테이티브한 역량을 하면서 아웃스탠딩, 아주 탁월한 기여를 했는 그러한 과학자들한테 이제 주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러한 그 quantitative studies of science의 연구들은 이런 저널 사이언토메트릭스에 많이 이제 출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언토메트릭스에서는 과학의 어떤 계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거, 과학 분야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과학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문제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학술지죠. 이 학술지는 스프링거하고 부다페스트에 있는 아카데미에서 공동으로 발행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메달은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진 가필드, 그러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1984년도에 유진 가필드한테 이 프라이스 메달이 주어졌어요. 그 메달은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1993년도 이제 이후에는 매년 하다가 또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를 기리기 위한 것이냐 하면 데렉 디 솔라 프라이스를 기리기 위한 거예요. 그럼 데렉 디 솔라 프라이스가 누구인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고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데렉 솔라 프라이스 메달은 어떻게 수상자를 정하느냐 하면은 이제 먼저 나미네이팅 후보들을 이제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합니다. 누가 투표를 하냐면은 앞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디스팅기시 저명한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편집위원들의 집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나도 지금 이 디스팅기시드 리뷰어 보드에 포함돼서 나도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고 사실 나도 계속 여기에 프라이스 메달의 후보였어요. 후보 한 번도 이제 아직 선정이 되지는 못했는데 지금 계속 이제 후보군에는 이제 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은 못 되었어요. 좀 더 열심히 이제 더 공부 연구를 하고 연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미네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후보는 어떻게 지명되어지냐? 후보는 편집자들, 그리고 그다음에 사이언토메트릭스에 이런 편집위원들, 그다음에 자문위원들, 고문들, 그렇죠? 이런 고문들이 함께 그러니까 누가 적합한 후보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하냐면 프라이스 메달을 받았던 과거에 프라이스 메달을 받았던 수상자들, 그러니까 과거에 프라이스 메달을 받았다는 사람들하고 사이언토메트릭스 학술지에 그러니까 고문, 그 다음에 이제 편집자들이 이제 후보들을 지명을 해요. 그래서 난 또 이제 후보로는 계속 지명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이 나미네이션 했는 지명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게 참 재밌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투표를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투표를 할때 자기 이 지금 투표를 자격이 주어지는 학자들이 이제 동료 학자들이잖아요. 동료 학자들이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투표를 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프라이스 메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들한테 이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점수를 주는데 그러니까 총 몇 명한테까지 줄 수 있냐면 6명까지 줄 수 있어요. 6 사이언티스트 6명까지 이제 줄 수 있어요. 최대의 최대. 물론 이제 최대가 6명이니까 6명까지 이제 줘도 되고 이제 안 줘도 되는 거죠. 6명한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재밌는 어떤 그러니까 투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미네이션을 이제 후보자들이 그런 점수들을 이제 받고 그 점수들을 이제 그 투표 결과를 이제 어떻게 공개를 하죠. 그러면 커미티 멤버에 이제 최종 선정위원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선정위원회에서 그 수상자를 이제 정하는 죠. 그 수상자가 사람일 수도 한 명일 수도 있고 당연히 사람이지 한 명일 수도 있고 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명이 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표 방식도 상당히 이제 흥미로워요. 와요. 그러니까 최대 6명까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 6명한테 이제 그 한다는 것은 한 명당 1점씩 주는 거예요. 한 명당 1점씩. 한 명당 1점씩 주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이제 숫자를 이제 더 적게 하고는 점수는 이제 분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 이제 이 상을 지금까지 받아왔는지 보면 2021년도에는 루더 화이트만 네덜란드가 이런 사이언토메트릭스에 아주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요. 그 다음에 출판사
알스비어 같은 출판사도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뿌리가 있고요. 2019년에 루츠 보만, 얘는 독일에 있는 학자예요. 루츠 보만은 독일에 있는 학자인데, 제가 이제 루츠 보만의 연구실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루츠 보만은 아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학자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에 방문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이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익스플로러, 이 익스플로러도 이제 한번 본 적도 있었고요. 아주 열심히 하는. 그다음에 루도 와이트만은 그러니까 정말 1982년생이야. 아주 젊죠. 나보다 10살 이상 어리네요. 그렇죠. 어린데 아마 이렇게 아마 내 기억으로는 루도 와이트만이 최연소 프라이스 메달 수상자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루도 와이트만이 이렇게 받게 된 배경은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이제 라이던 대학에서 그러니까 CWTS가 라고 하는 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udy에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많이 이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평가 대학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연구에 그 소프트웨어 이름이 이제 포스비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루도가 이 포스비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루도가 지금 이렇게 젊은 나이지만은 또 유명한 저널 오브 인포메트릭스의 또 편집위원장을 또 맡고도 있고요. 쿼너테이티브 사이언스 스타디에 또 하고 있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보스위어 소프트 그래서 이 아마 최연소 수상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 루도 와이트만. 그 다음에 이제 루츠 버만 1967년생이었죠. 그 다음에 주디스 바일라는 2017년도 이스라엘에 있는 여성 과학자예요. 그래서 1958년생인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2019년도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2015년 마이크 서월은 나하고 논문을 초창기에 많이 썼어요. 웨버 매트릭스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주 초창기에 논문을 많이 썼던 그래서 1965년생 마이크 서월 그렇죠. 아주 뭐 유명한 그런 또 학자 마이크 서월의 홈페이지 그래서 웨버 매트릭스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 서울이 웨버 매트릭스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었죠. 자, 그래서 마이크 서울 윈스 2015 Directionary Solar Price Medal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논문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쓰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주 이제 훌륭한 이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2013년도엔 USA, 2011년도 올레퍼슨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수상자를 구하고 있어요. 2003년도에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 아주 나하고는 아주 정말 논문도 많이 쓰고 나의 멘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레이더스트로프 교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트리플 헬릭스 모델을 창시했는 그런 학자였죠. 2023년도 불과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람들은 이런 그런 아주 이런 미모리얼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이런 장례식을 아주 이제 축복 속에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많아요. 한국은 아무도 없네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USA가 가장 많아 보이고 그리고 헝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가 있고 영국 있고 벨지움 있고 독일 있고 그렇죠. 덴마크 있고 프랑스 있고 지금 아시아는 한 명도 없다 그렇죠. 아시아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아시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내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 수상자가 되고 싶은 나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러려면 좀 더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데렉 솔러 프라이스가 누구일까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웹페이지가 브로큰 해버렸는데 그건 다른 기회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수상을 했던 그러니까 사람 한 가볼까요? 리차드 클라우 팀이죠. 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스트래티지스 그 다음에 케빈 보야 사이언스 텍 스트래티지스 그래서
이 이제 두 명이 이제 한 팀으로 했어요. 그래서 리차드 크라우스는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총 인용 횟수는 8,200번, 2018년도 이후에 인용받았는 건 4,100번. H 인덱스는 우리가 허쉬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10편의 논문을 출판을 했는데 5번 이상 인용된 논문이 5편이 있다. 그러면 허쉬 인덱스가 5가 되는 거예요. 5. 그럼 35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논문이 몇 편을 출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최소 35회 인용된 논문이 35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쉬 인덱스는 그러니까 양과 그 다음에 질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인덱스죠. H 인덱스. 그래서 n번 인용된 논문의 수가 몇 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계속 이제 인용 빈도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까지 연구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연구, 우리가 과학의 계량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에 있어서 어떤 계량적 증명, 다시 과학이 어떻게, 연구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측정을 해서, 과학의 구조를 찾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뭐 바이오메디컬 생의학 연구에서 그 다음에 어워드 레이트 그러니까 수상하는 그러한 수상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수상 뭔가 뭐 상을 많이 받죠. 이런 프라이스 메달처럼 이런 상을 받는 것이 어떤 불평등함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미래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미래 다시 말해가지고 집합적인 그러한 지능 collective intelligence 그것은 이제 비브로메트릭 서지학적 계량적인 거 이런 거 연구도 하고 자 그래서 AI 리서치 펀딩 포트폴리오 앤 엑스트림 그로스 되겠죠. 그래서 AI 연구에 지원금을 받는 그런 지원금을 받은 연구들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어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이 불평등이 보니까 지금 데렉 솔라 프라이스 메달도 상당히 그러니까 서구지향적이네 그렇죠. 지금 왜냐면 아시아는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시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아시아는 한 명도 없다. 아주 서구지향적이다. 이것도 불평등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케빈 보약 한번 볼까? 여기도 최근 2023년도까지 이제 꾸준히 연구를 많이 하고 H 인덱스는 리차드 클라 반스보다 좀 높네요. 리차드 클라 반스가 35였는데 케빈 보약은 47 아주 높네요. 자, 사이테이션도 12,503번 됐고요. 자, 이 지금 케빈 보약은 했던 논문들을 이제 보니까 여기도 맞는 과학의 어떤 계량화, 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증가 패턴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과학에서의 어떠한 서로 간의 또 의견의 불일치를 계량화하는 데는 하는 것의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의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데렉 프라이스 메달을 이제 받게 됐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 하나의 그 페이퍼가 있는데 케빈 보약이 했던 최근에 했는 논문인데 보면 이 논문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해서 한번 눌러 보니까 뭐냐면은 Retraction of predatory publishing in Scopus Evidence on Cross-Country Differences Lacks Justification 되었어요. 저자 수가 이렇게 많아. 아유, 저자 수가 지금 눈으로 대충 봐도 한 2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언토메트릭스라는 학술지에 실렸어요. 실렸는데 이 논문의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이제 조금은 그러니까 충격적이야. 왜 충격적이냐면 이제 이 저자들이 누구냐를 먼저 밝히고 있어요. 사이언토메트릭스의 그러한 그 유명한 심사위원들이고 편집위원들이고 프라이스 메달의 기존의 수상자인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뭐 얘기하냐면 우리는 표현하고 싶다. 뭘 표현하고 싶으냐 하면은 최근에
사이언토메트릭스 학술지에서 그러니까 발음하기 좀 힘든데 그러니까 이 두 명의 학자 그러니까 이 동유럽인 것 같아요. 이 두 명의 학자가 출판했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이 스코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웹 오브 사이언스에 와 이제 우리가 경쟁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스코푸스가 있지. 이 스코푸스에서의 predatory publishing 해적 출판 그러면서 국가 간 차이, 비국가 간 차이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이런 논문이 이제 있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뭐냐 자기들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왜 코멘트를 하냐면은 사이언토메트릭스라는 저널에서 이 논문이 이제 게재가 되었다가 어떻게 되냐면 리트렉션 이제 철회가 됐어요. 철회라고 하는 거는 해당 학술지에서 이 논문이 부적합하다라고 이 논문의 출판을 취소했어요. 리트렉션 취소했어. 이렇게 취소를 했는데 이 취소한 것에 대해서 저자들은 뭐라고? 디스어그리먼트 나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러니까 이 논문이 철회된 취소된 배경들을 보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이상하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은 중요한 그러니까 정보 철회 배경 취소 배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잘 드러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그러한 브로그 리트렉션 워치에 가서 보면 뭐냐 뭔가가 그러니까 석연치 않다. 특히나 뭐냐면은 사이언토메트릭스라고 하는 저널 사이언토메트릭스라는 학술지에서 출판을 했는데 이 학술지에 대해서 다른 출판사 프론티어스라고 하는 다른 출판사가 뭔가 압력을 행사했는 것 같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이 논문에서 Predatory Publishing Scopus 이 논문에서 이 연구자들이 어떤 결과를 찾았느냐면은 프론티어스라고 하는 또 이것도 세계적인 출판사예요. 이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가운데에서 일부분이 이러한 Predatory Publishing 해적 해적 출판이라는 것은 소위 뭐 약탈적 출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논문 게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프론티어라고 하는 학술 출판 회사가 이 사이언토메트릭스라는 학술지 이 논문을 출판했던 이 사이언토메트릭스라는 학술지한테 뭔가 압력을 어떻게 그러니까 가행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언토메트릭스 학술지가 이 논문을 게재를 취소한 것은 뭔가가 조금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면서 이 사이언토메트 학술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아끼는 사람들로서부터 인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시하는 것을 논문으로서 이제 게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도 9월 6일 날 이 논문의 철회 결정을 이제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사실 많은 토론들이 있었어요. 나도 사실은 이제 이 토론에 참고를 했어요. 저도 참석을 했고 그래서 나도 이제 이 결정에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해서 서명도 했었어요. 서명도 했었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이 짧은 아티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 또 이제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이러한 데락틱 솔라 프라이스 메달이 이제 서구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했던 아주 최연소 한테 이제 상이 주어지고 바로 직전에는 그 다음 이번에는 팀한테 또 상이 지어지기도 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하면서 이 지금 뭐 프라이스 메달에 대해서 하고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잠깐 넘어가면 솔라 프라이스 메달을 이제 처음에 84년대 유진 가필드가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1년에 한 번씩 주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했던 이제 또 누가 얘기 나오면 헨리 스몰이라고 하는 학자도 여기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또 우리가 로버트 머튼, 엄청난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로버트 머튼.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이 가장 20세기에 있어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 이 사람도 이제 언제 받았느냐면 로버트 머튼은 이 수상이 1995년도에 이제 받게 됐네요. 그렇죠. 95년도에 로버트 머튼. 그래서 로버트 머튼은 그러니까 사회학과 교수야. 그래서 이 로버트 머튼은 이제 사회학과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학의 어떤 지적 구조를 이제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로버트 머튼은 이 상 말고도 뭐 뉴욕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의 어떤 그러니까 석학 회원이기도 하고 그다음 유로피언 어카데미 뭐의 어떤 소시알러지 석학 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로버트 머튼이 뭐 얘기하면 매투 이펙트, 매투 이펙트가 뭐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마테이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온 마테이 효과. 이것은 그러니까 소위 과학 분야에서도 부익분, 빈익빈이 생겨나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어떤 유명한 학자는 계속 많이 인용되고 어떤 학자는 논문을 쓰더라도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 과학 분야에서도 그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했죠. 그래서 로버트 머튼이 이러한 과학에 있었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또 과학에서 쓰였던 이런 보상 시스템,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도 이 시험 문제인 로버트 머튼은 이제 잘 이제 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중요한, 그 다음에 반난이라고 하는 학자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반난이라는 학자가 앞서 이 최연소로 받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 있었죠. 최연소로 받았던 루더 화이트만, 이 루더 화이트만의 이 기간 CWTS, 그렇죠? 루더 화이트만이 CWTS를 이제 일종의 설립했는 에 가까운 사람이죠. 설립 그러니까 초창기 아주 그래서 이 반나이안 학자가 그러니까 이런 CWTS 네덜란드의 라이던 대학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구 평가, 리서치 이밸류에이션 그래서 대학들을 이제 평가할 때 연구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학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난이 이제 뭐냐면은 이런 과학 시스템도 우리 어떤 사람이 어떤 신체와 마찬가지로 과학 시스템도 사람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기 조직 셀프 오거나이징 에코시스템이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도 이제 하고 그런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반난도 아주 유명했던 그 얘기죠. 이 반난 사진이 여기 줌인 사진하고 이제 옆에 모습이니까 누군지 잘 몰랐는데 이제 이 사진에 보니까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그렇죠? 예, 반나. 그래서 이제 이런 교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또 훌륭한 또 연구자가 되고 세계적인 어떤 학자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이 분야가 빅데이터의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분야잖아요. 이 사이언토메트릭스가 그렇죠. 빅데이터가 뿌리가 되는 그런 이제 분야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아까 주목해야 될 학자가 이제 루나이드 로스 한국에도 이제 왔었고요. 얼마 전에 저하고도 이제 이메일을 이제 주고받았던 로나이드 로스죠. 로나이드 루쇼 기대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흑백사진 또 흑백사진으로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롭네요. 근데 이번에 이 상을 다 주관했던 볼프강 그랜처 여기도 이제 한국에 왔었죠. 그래서 그때도 나와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볼프강 그랜처 현재 이제 사이언토멘터리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기도 하고 행크 모드도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자주 나왔던 CWTS 이 CWTS가 아주 핵심적인 기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CWTS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을 이제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을 많이 받게 됐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번 데락티스티 솔라 프라이스 메다를 이제
살펴봤는데 이 솔라 프라이스 아까 링크가 이제 브로큰 돼서 구글에서 잠깐 이제 찾아를 봤어요. 우리가 뭐 교과서에도 자주 나와 있지만은 이 디렉티브 프라이스는 그러니까 영국의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 그래서 브리티시 그렇죠. 피지스트였어요. 그다음에 과학의 역사가 그다음에 이제 정보 학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소위 이제 빅 사이언스 혹은 뭐 이런 이제 거대 과학 이런 얘기 주장들을 이제 했던 그런 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데렉티 솔러 프라이스가 이제 여기 봐 리틀 사이언스, 빅 사이언스 작은 과학, 거대 과학 이런 쪽. 그래서 이제 과학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만들어지는지 어떤 과학의 역사 혹은 과학의 기원 그다음에 그러한 과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쭉 공부를 했던 그런 이제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데렉티브 솔라 프라이스를 이제 기원하기 위해서 사이언토메트릭스 저널의 창시자인 티보 브라운 교수가 솔라 프라이스 메달을 이제 만들게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스가 리틀 사이언스, 빅 사이언스 같은 이런 그래서 빅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과학이 이론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좀 더 체계화되는 거죠. 여기 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963년도에 얘기하죠. 1963년도에 그가 가장 잘 알려진 책 리틀 사이언스 앤 빅 사이언스가 출판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틀 앤 사이언스, 빅 사이언스 이것이 이제 유진 가필드가 웹 오브 사이언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큰 어떤 이론적인 어떤 기초를 이제 제공을 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과학 정책의 어떤 기초가 되기도 할 거요. 그래서 또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는 이제 뭘 강조를 또 했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논문을 공저하고 같이 이제 연구자들끼리 논문을 공저하고 연구자들끼리 뭐 서로 간에 협동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대학을 만든다, 인비저블 칼레지를 만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스를 이제 추모하기 위해 가지고 디렉티 솔라 프라이스 메달이 만들어졌다 이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